없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입니다. 평택시와 청소년들을 위해 큰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과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년재단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문현우 원장입니다. 네, 청소년재단 곽지숙 센터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임혜진 팀장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경영기획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계 확대를 위한 청소년재단 중장기 경영적 전략계획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용역과 재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ESG 경영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정기 회의를 개최 실시하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청소년재단의 조직 및 역할 강화 및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택 시민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을 7월 20일 금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8월 20일까지 배다리 도서관 앞 푸른도시 사업소 임시주차장 및 서부 공설운동장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 무료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과 운영으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2월 중에 우리 평택시 청소년 지도자 대회를 관내 청소년 관련 지도자 200명과 함께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유, 지도력 및 업무 역량 강화 특강, 화합 및 네트워킹 강화를 해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편의성 향상 및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11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중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 청소년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 확대입니다. 불악산 산림체험장은 트리클라이밍 무료 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오렌티어링 체험 전국 적극 운영을 통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화로 목재에 나쁜 세균들이 감염되어 손상 중에 있으므로 로프코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택시 공원과 협의하여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서바이벌 게임 네이저 서바이벌 게임 장비 도입입니다. 70인 내외의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네이저 서바이벌을 도입하겠습니다. IT 및 청소년 활동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중시하고 청소년들 흥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지능 센서형 네이저 테크 장비를 도입한 네이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장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물품을 구입하여 2024년부터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약 1만 2천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련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욕구에 맞는 신구 기자재 도입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소양 함양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가 시설의 자연 및 체험 기반 활동을 다각화로 가족과 청소년이 찾아오는 수련을 만들겠습니다. 숲속 수영장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눈썰 매장은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련을 찾는 평택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 지원 다양화와 청소년 중심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활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은 신규 악기 구입 및 배치를 통해 기존 악기는 일부 폐기와 연습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11월 14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 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30여 명의 청소년들은 활동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 사례 발표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참여 청소년들의 경험과 변화, 소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개인 역량 형성을 위해 청소년 인권 주간을 운영,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본선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직접 기획, 준비, 실시하는 자원봉사학교, 역사학교, 영상학교 등 청소년 주도 특별 프로그램을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 정책 제안대회, 어울림 마당 등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와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5개 분야 187개 프로그램과 약 2만 7천 명이 참여하는 정기형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다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휴강된 프로그램 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후 더 안정적이고 더 확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유학기제 대상 미래성장 프로젝트는 나온중학교 등 6개교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83명의 청소년이 체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택여자중학교 등 14개교 약 3천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각 청소년 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 채용 및 시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복지 지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직업 활동 프로그램을 합정 방정환 지역아동센터의 10개 기관 1,127명 운영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안구 특수학급 등 8개 기관 518명 청소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말을 활용한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주말 공공 프로그램을 9월부터 일요일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외 청소년 가족 대상 포스트 캠프를 숲체험 활동 가족 캠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평택 내리 캠핑장에서 10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8월 10일 제2차 학력취득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검정고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88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원서를 지금 접수해 놨습니다. 9월에는 4박 5일간 제주도 도보 여행을 진행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완주를 통해 서로의 성공 경험으로 학업의 복귀 및 사회 진입의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활동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6개 등 각 특성을 반영한 기획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기후변화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 조사 및 미래 인류 생존을 위해 고덕 경기도 평택 분소를 견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우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들의 성장, 활동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13개 문화 강좌를 운영 예정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대처 스마트팜 마이스터가 190명이 신청이 완료되어 8월 중부터 시작 8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복지 지원 사업 대상 청소년을 위한 1일 청소년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종합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의 군사안보 특성을 반영한 평택시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가 현재 60가족 300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 제1차 평택시 청소년 과학페어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밌고 미래 첨단적인 과학체험 부스가 40개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 동네 깨끗한 만들기를 위해 탄소 제로 우리 동네 길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재난 대비 안전 활동, 청소년 노동 인권 등을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주최 건전한 문화 행사인 청소년 서부 어울마당을 9월 23일 오성 지역에서 민속 우리 전통이나 음식 또 우리들의 어떤 전통 활동을 중심으로 오성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 프로그램 후커요가 5, 6월 홍원 초등학교 39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사초, 창신초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농업 분야 진료 활동인 유스팜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고 전문 강사에게 교육받아 직접 식물 재배기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된 작물을 지역 시민과 나누는 팜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동아리 한빛은 서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평택 팔경을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돕고 플로킹 활동을 통해 지역 팔경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사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청소년 수련협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획, 제작, 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성장 도모를 위해 녹음 및 방송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그 스튜디오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요리봉사단으로 소외 청소년 지역 주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 로봇 제작, 특별 사업으로 요리봉사단인 소외 청소년들의 요리 조리를 관내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조 일반 현황은 양지해 주시면 변함이 없으므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이미 조치했거나 해결하는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고된 활동 계획대로 청소년 활동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재단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도 푸른도시 사업소 앞에 임시 주차장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한참 설치를 하시다가 이제 비도 많이 맞으시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정리는 잘 되셨어요? 그 주차하는데 약간 뭐 이렇게 그 준비를 어떻게 네, 주차 거기를 이제 물이 빠질까봐 아직 그 다져진 데가 아니라 네. 물이 빠질까봐 그 마사토라든가 음. 자갈 같은 걸 깔고요. 주차장을 그간 좀 좁을 것 같아서 그간 좀 이렇게 여쭤봤더니 시청 앞에나 이런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유휴 공간이 좀 있었는데 네네.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부시장께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부족하지 않냐 그랬는데 전 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현 예산이 적고 또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좀 다른 데 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 한 100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네. 지금 의원 지적대로 주차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이런 그 아파트 그 단독주택 그 주위 같은데 또 공공기관 세무서라든가 같이 이용해서 좀 최대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도서관도 가보면 이제 점점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로컬푸드 매장도 들어와서 거기를 찾으시는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단독주택 분들이 또 이제 그 민원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단독주택 분들은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테고 그런 것들이 잘 취합이 돼서 서로 이제 지역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지역의 어떤 혜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고민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이런 부딪힘들이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저께인가 교육청소년과 얘기다 보니까는 해당 물놀이장에 어린이들만 12세 이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한데 입장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물놀이는 보호자분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무봉산 수련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있었는데 많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올해 이용 인원은 19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회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오나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학교 학년 수련회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고객이라든지 시민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고객이나 시민분들이 오셔서 숙박도 하시나요? 예, 교회 단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말 위주로 해서 지금 숙박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역구인 이종원 의원님도 지역 개발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그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개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 문화를 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따 이종원 의원님도 말씀 주시겠지만 시설 복합화 영역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숲속에 있는 공간이 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이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로서 이제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었으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활동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 학교도 만들어지고, 네, 이게 여기서 모이는 이렇게 제안되는 사업들이 이제 시 집행부에도 전달이 돼서 그것이 정책화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시에 그 아이들의 제안을 일단 제안을 하고 정책화되었던 것 중에서는 아마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참여 예산도 그렇고 이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뒤에도 있지만 평택시 중앙 예, 여기서 이제 정책들이 모여서 이제 오는데 이런 제안도 저는 시의회의 그 청소년 의회 네. 운영을 하는데 이제 좀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면 청소년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 학교에서 이제 본인들의 활동에 걸맞는 이제 그 필요한 조례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토의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는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이제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제안들은 직접 저희 의원들에게 제안이 되고 실제로 조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준비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들이나 의회 사무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과정에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나 이것이 조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조례화돼서 청소년들이 내가 이걸 조례로 만들었어 실제로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라는 좀 뿌듯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 제안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의원님 듭니다. 그 예. 지난번에 그 말씀 주셔서요. 하반기 프로그램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지금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중학교 학생회장단 모임 평장모가 네. 있는데 평장 파티를 운영을 하면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중학생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파티를 좀 열어가지고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그런 거입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의회에서 저희 딸내미랑 이제 미드를 보다가 미국 학생회장들은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선출이 되면 워싱턴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 선거제에 대한 교육이나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모여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도 평택시 의회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의회라는 공간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제 손발을 좀 맞춰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이제 커나가는 청년들이랑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 이제 화두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청소년 재단에서도 같이 공간을 좀 해서 단순히 학업으로부터 이제 그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리고 그좀 본인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의 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함께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네. 내년도 사업 계획에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아주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사업 계획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늘 계획입니다. 그 평택 바로 알기 평택 청소년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지금 민주 시민의 소양이나 또 국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떤 매너라든가 또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청소년의 준비해야 될 역량 이런 것들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약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숙박형으로 해서 평택의 리더 청소년들에게 지금 꼭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고민이 항상 있는 것이 센터를 중심으로 재단을 중심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머물러 있는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 정도까지 이제 좀 이렇게 물결이 가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구 대회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모집이 되고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면 항상 관심을 센터나 재단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에게는 이제 좋은 혜택이 가는데 더 확산되지 못하는데 농구 대회 같은 경우가 이제 주관을 해서 각 학교 대항의 농구 대회가 된다면 정말 그 학교에서 선수들을 자발적으로 뽑고 반 대항이 벌어지고 뭐 그러면서 학교 대항으로 뭐 A 학교 B 학교가 또 하면 각 가서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이 한번 축제를 평택시 전체 축제를 한번 확 들었다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센터나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재단이 이런 걸 한대라는 것을 젊은 그 학생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농구 대회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걸 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됨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 같아서 야외 활동에 필요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택시 야외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서 시설물의 설치 업체는 지금 선정이 다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선정돼서 지금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부와 서부 각각 따로 하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한 같이? 업체입니다.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 K1 거인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K1 거인기획이면 그 예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진이천 유원지 물놀이장 운영했을 때 예, 했었던 업체 거기 맞습니다. 예.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요원의 배치는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 뭐 어떤 자격상 뭐 라이프가드 안전구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전 요원 같은 경우에는 남부 13명, 그리고 서부 10명, 그리고 수련원 14명 정도로 이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수상안전 교육 이수하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력이나 이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일부 그 네. 자격증을 따서 네, 직원들이 각각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신 직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 라이프가드 따는 게 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그런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불악산 산림체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이제 피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고정된 시설물에 자연목이 생장하면서 피압의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압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떻게 설명이 좀 돼야 그래서 될까요? 저도 몰라서 이제 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 부합이라고 이제 나무에 그 세균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균들이 이제 그 나무를 침투해서 오래되고 이제 또 이렇게 싸매고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물 설치하려면 거기에 이제 나쁜 나무를 해야 하는 그런 세균들이 들어가는 그걸 좀 해서 나무가 많이 상하는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부후가 그런 것 같고 아, 참 부인가 이 피압은 잠시 찾아보니까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좀 어린 그 생육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그 어린 그런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생기는 그런 거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예. 자연목 전체
그러니까 개별 자연목 23주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좀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해주실 때 사진 자료를 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또 정도의 차이도 저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좀 부탁 좀 그렇게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서바이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입한 장비로서 몇 명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몇 명이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예, 지금 레이저 서바이벌은 다음 주 정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입찰 용역에서는 70대 정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70대면 70명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바이벌을 운영하는 한 타임의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4, 50명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1인당 한 2게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 기존에 저희가 서바이벌 게임은 하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는 물감 탄이었기 때문에 안전 사고율이 좀 높았는데 지금 기존의 레이저 서바이벌은 그거를 훨씬 더 안전 사항을 보강하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 사고의 예방은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이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신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인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한국 청소년 진흥원에서 그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레이저 서바이벌 인증 프로그램을 벌써 획득은 했고요. 이제 도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로 인증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맞습니다. 150명 이상은 저희가 보통 모든 학교들이 오면 인증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한 요소로 레이저 서바이벌이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이게 레이저 서바이벌이 도입돼서 국가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방학 동안은 다른 때보다 무봉산 청소년이나 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방학 때? 예, 방학 때에는 아무래도 기존 학교보다는 그 청소년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 그다음에 그 각종 동아리 뭐 이런 단체들에서 예약을 했는데 지금 7, 8월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야외 활동이 시작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무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이렇게 소통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이제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고 나가는 네네. 때 설문조사할 때 다음에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그렇죠. 설문하는데 구체적인 건 원장님이 답변 좀. 예, 수련원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학생들이 나가면 꼭 그 만족도 조사라든지 네네. 설문지를 하는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도 네. 같은 그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이라고 2일차 축제 같은 그 축제. 개인 장기자랑이 제일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요.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서바이벌이라든지 네. 짚라인, 암벽 등반
뭐 이런 순으로 해서 순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남녀 상관없인가 아니면은 주로 그건 남성 제 생각엔 그런데 어때요? 근데 학교마다 좀 조금 선호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순위대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좋아요. 걸로 좀 나오고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여학생들. 네네네. 그럼 지금 짚라인. 이 참가할 때 보면 전체 퍼센트를 볼 때 남녀 비율이 어때요? 남녀 비율은 이제 여자 학교가 있고 남자 학교가 있고 이제 아니 그냥 전체 이제 총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럼 남자는 1년 동안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보면 청소년하고 성인 위주로 이렇게 나누지 남녀로 구분은 한 자료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 제가 보겠습니다. 볼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해서 남자, 여성 이거를 왜 분리해야 되냐 하면 그 퍼센티지에 따라 취향도 다를 거고 아까 말한 그 설문지 내용도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분석에는 필요할 것 그런 게 바로 빅데이터 아니겠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를 DB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막연히 올해는 몇 프로가 와서 이렇게 했다. 또 프로그램은 뭐 새로운 걸 물론 개발은 하시겠지만 그냥 고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뭔가 좀 새로움을 주고 왔던 학생이 또 올 수 있는 재방문율은 뭔가요? 물론 서바이벌하고 재밌으니까 내년에 또 한 번 와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또 있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의외로 우리보다 또 정보가 빠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좀 빠른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꼭 후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 후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청소년 하단에 노동인권보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거 노동인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네. 노동인권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노동인권 강의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좀 발굴해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5가지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판을 걸어줘서 여기는 청소년 친화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장이라는 게 뭐 우리 청소년 알바를 알바를 네. 근데 청소년 알바가 되는 곳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따로 있고요. 네. 아이들이 이 친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 사업장은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라서 추천합니다라고 할 때 자기들 저희가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네. 현장 심사하고 그 현판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평택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6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저희가 현판을 좀 걸어줄 예정입니다. 네, 처음 거는 게 8월 1일 6군데. 예. 아직은 6군데만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또 가고자 하는 수요가 못 따를 때가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노동인권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이제 그 알바하는 경험의 장들을 조금 더 노동 친화적으로, 인권적으로, 노동인권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캠페인도 하고 겸 일단은 그 사업장들 늘려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늘리고 노동 인권이라는 거에서 애들한테 일단 먼저 교육을 하겠네요. 네,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로 지금 찾아가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몇 시간을 하나요? 보통은 1시간 한 반 정도 하고요. 아이들 시수로 보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 않나요? 충분하지는 않고 개요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동인권 콘서트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법과 제도도 교육하고요. 예, 법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에티켓도 좀 넣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에티켓, 예의라든가 예. 또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노동을 한다는 이유는 뭐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우선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노동인권 교육하는 그 강사가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우리 직원들이 네, 나가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이것 자체가 되게 책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권리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어쨌든 그 대가는 네, 충분히 아니 뭐 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좀 더 추가해서 경제라든가 네. 생활 소비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금융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신용 불량이 되지 않는 방법 왜 신용이 왜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지 맞다고 제가 이 말을 계속 물은 거거든요. 내 인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노동을 해야 되며 또 내 관리를 경제적으로나 이런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그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도 좀 따랐으면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시간을 뭐 조금 한 뭐 2, 3회로 하더라도 정확한 그런 경제관념을 좀 하면서 노동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 또 내가 왜 해야 되는 의미 이런 것들과 또 사회생활에서의 서로의 소통 이런 문제까지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아, 예.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직업 훈련 교육이 있어요. 자립 기술 훈련, 네. 자립 작업장 반려동물 소품 제작은 본인들이 배워서 직접 만드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그 학교 밖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소품 제작을 아이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뭐 프리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도 판매도 하기도 하고, 예, 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소품 제작하는 건 6월에서 8월이면 몇 개월을 배우는 건가요? 예,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네.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 아, 12주. 기본적으로 예,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제작하는 것까지 가는 교육으로 그럼 이어지게 반려동물에 됩니다. 대한 이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서 또 특별히 뭐 이제 이 소품을 제작할 때 다양한 어떤 형태의 요즘에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 반려동물이 앞으로는 미래적으로 또 시장이 엄청 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가 취미가 하고 애정이 있다면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에 앞서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교육도 있다 하니 다행이네요. 직장 체험이 있는데 직장 체험은 직접 가서 체험을 하나요? 네. 저희가 그 직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관내 직장 체험터를 저희가 연결을 해서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직접 직장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나 아니면 뭐 청년센터에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인턴으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학년 대상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학교 있습니다. 밖에서? 네. 근데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청소년 문화 강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창의력, 미술 외 12가지 강좌가 있는데 12개 강좌가 뭔가요? 네, 미술 외에 이제 문화의 집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강좌를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공예 활동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요리 간단하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창의력이라고 그러면 직접 이렇게 보통 뭐 어떤 걸 만드는 쪽으로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네, 그 만들기 공예 쪽이 그러게, 공예 있고요. 쪽, 그리고 네. 그리는 이제 미술 쪽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소재를 주고 네.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좀 참여 활동으로 미술을 좀 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12개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만들기를 12개 강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뭐 로봇 제작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그런 코딩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램도 네. 그럼 이거를 몇 회를 하나요? 이거는 주에 보통 주말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 접수로 시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해서 4분기? 네, 3개월씩 12회 정도 12회 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적게 하는 아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2회까지는 하네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회 하고도 또 재수강을 하나요? 아니면 끝난 사람은 못 하나요? 네, 재수강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이제 뭐 신규 그 인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이제 신규자를 받기도 하고요. 좀 커리큘럼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코딩 운영하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몇 개월을 해야 될까요?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커리큘럼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양 이제 간단한 조작 정도 가능하고요. 이제 중급 심화반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강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지금 이 청소년 쪽에서는 청소년 인문학 같은 건 해본 적 있나요? 인문학 강좌보다는 지금 인문학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창의력도 아이들은 항상 몸으로 움직일 때라 좋지만 우리가 어떤 인성을 성립해가는 중에는 인문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든 역사, 철학, 뭐 이런 부분이 아마 또 살면서 그들에게는 그 시절에 배웠던 그것이 어떤 자기 미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 전에 우선은 인문학이 완성까지는 해도 인문학이 된 다음에 이런 문화 강좌를 한다면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청소년 인문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우선 즐겁게 하는 인문학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 스마트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안중에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 농장 스마트팜 농장을 실제적으로 견학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재배기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실제 문화의 집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운 채소로 이제 다양한 뭐 요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32페이지에서도 보면 식량 위기 대처 스마트팜 마이스터도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떻게 뭐 차별화가 뭐가 있는 건가 아니면 유사한 건가요? 32페이지. 네, 그 32페이지는 북부 문화의 집에서 이제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장을 이제 견학하고 수경 재배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이건 몇 회기예요? 뭐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일회성은 아니고요. 요 네. 과정을 좀 회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기를 가지고 스마트팜이 식량 위기가 뭔지, 농사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은 하고 뭐 체험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식량난에 대한 이제 네.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처 방안을 도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체형 과제를 이제 정해서 이제 환경 보호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진로 탐색하고 이렇게 이제 그 ITC 기술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수경 재배 체험까지 하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40페이지는 그 유스팜 운영도 비슷하긴 하겠네요. 유스팜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그 재배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재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재배한 걸 가지고 음식 파티를 하면서 이제 음식 기부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커리큘럼이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네네. 환경에 대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살짝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각각 이제 북부와 안중에서 특화 사업으로 서부하고 이제 네, 특화하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본인이 또 어떤 내가 이 농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그냥 뭐 체험이나 하고 지나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일단 기본을 배운 다음에 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하고 계시죠?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모든 강사 선생님들 이 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꼭 네네. 전달해라. 네네. 교육하기 전에 네네. 특히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한 이런 우리가 이걸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것까지 좀 강사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영어도 그래서 영어 뭐 회화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좀 현실적이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래요. 그런 아무튼 이 청소년은 본인들의 꿈과 또 미래 또 인성이 다져지는 중요한 시기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마 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걸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 꼼꼼히 또 우리가 어른이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가를 좀 생각하면서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더욱 좀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